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겨울철 집 관리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리아전 중개인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겨울철 집 관리, 사실 이 캐나다 하면 겨울이 참 길고 춥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집 관리하는 게 참 힘들다. 그래서 주택을 안 사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덜어 들었거든요. 네. 겨울철 집 관리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네. 아무래도 이제 춥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는 찬 공기가 들어오고 또 안에서는 이제 난방비 이런 절약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좀 저희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새어나는 공기를 막는 네. 그런 방법이 첫 번째 관리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걸 차근차근 몇 가지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이제 윈도우나 또 벽 사이, 그러니까 창문하고 벽 사이, 네. 그다음에 문하고 또 벽 사이 네. 이런 틈들이 이제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요. 네.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따뜻한 실내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또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그거를 그렇죠. 이제 막아줘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코킹이라고 아시죠? 아, 네. 그거를 이제 그 뭐 하드웨어 파는 데 가면 많이 네네. 있잖아요. 그걸 사서 이제 적절히 이렇게 막아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그 스토어에 가시면 그 윈도우 실 키트라는 걸 팔아요. 아, 그래서 거기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이나 도어나 뭐 이제 창문이나 뭐 이런 거를 적절하게 이제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냥 집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바람이 들어오는 거를 그다음에 나가는 거를 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실컷 더운 공기를 안에서 데워놨는데 문 열어놓으면 저희 맨날 그러잖아요. 빨리 문 닫으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저희가 보통 이제 홈 하드웨어 이런 데 파는 데 가서 네.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네,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은요, 네. 저희가 이제 창문도 메꾸고 또 이제 뭐 문틈도 이제 저희가 이제 메워서 하다 네. 보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창문 같은 데 특히 보면은요 이렇게 좀 서려 있고 김이 서려 있거나 네. 내지는 이렇게 물방울 이슬같이 막 이렇게 맺혀 있어서 네. 창틀에 항상 젖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결로 현상. 아, 네. 이제 그게 영어로 이제 컨덴세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간단한 원리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여름에 아주 무더운 여름에 페리오에 이렇게 있을 때 네. 이제 냉장고에서 찬 물을 유리컵에 담아서 얼음하고 같이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물방울이 막 밖에 맞아요, 튕기면서 이렇게 컵에. 막 물이 막 이렇게 흥건하잖아요. 네네. 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오래된 주택이나 이제 윈도우가 이제 오래된 그런 데서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바로바로 닦아주시고 네. 이제 없애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물방울들이 어디론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밑으로 창문 왔죠. 사이로 아니면 이제 아. 벽과 창문 사이 벽 사이로 이렇게 벽을 타고 내려가서 맞아요. 벽에 이제 이렇게 젖어 있죠. 네네. 그러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곰팡이가 되죠. 아,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수리하기도 많이 맞아요. 힘들어지고 또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마른 수건 같은 걸 항상 좀 닦아주시고 또 중성세제를 묻혀서 거기 이제 윈도우에 실을 해주시면 좀 그런 현상이 좀 덜 일어난다고 합니다. 중성세제를요? 네. 아주 좋은 팁인데요. 네. 저는 항상 사실 휴지라든지 뭐 네. 아니면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기 네. 바빴거든요.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말고 또 겨울철 집 관리 중에서 어떤 걸 또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또 이제 여름에 쓰시던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차원인데요. 네. 이제 여름에 에어컨디셔닝을 맞아요. 네, 항상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네. 겨울 되면 이제 필요 없어서 그거를 주로 이제 커버를 해서 이제 먼지가 쌓이거나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커버를 하시는데 네. 그때 주의 사항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벽걸이용이나 또 밖에 있는 큰 네. 이렇게 스탠드형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커버를 씌우시는데 그럴 때는 밑에까지 아니면 벽까지 탁 씌우시지 마시고요. 약간의 이렇게 좀 틈을 주셔야 아까 말한 대로 그 안에서도 또 결로 현상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이렇게 더운 공기가 차 있거나 뭐 이러니까 그래서 네. 또 이렇게 기계에 이제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띄워서 해주시면 이제 바람이 통하면서 아무래도 통풍을 하게끔. 예, 좀 그런 결로 현상이 생기는 거 방지해주겠죠?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꾹꾹 싸매려고
하고 테이프까지 붙이고 막 네, 그랬는데. 근데 그게 좀 팁이에요. 아, 네. 네. 아우,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택 사시는 분들 가장 이 골칫거리가 네. 제가 그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물바지 비슷하게 네, 그거를 이제 네. 거터라고 하죠. 아, 그래서 네. 지붕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기에 이제 그 알루미늄이라 그러나 그게 네네. 이렇게 둘레를 해서 거기서 물이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녹으면 그거를 밑으로 이제 타고 내려오는 예, 타고 거죠? 내려와서 다운스팟을 통해서 내려와서 이제 밑으로 빼주는 그런 네.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봄이나 가을쯤에 항상 이렇게 청소를 해내셔야 돼요. 아, 거기를요? 네, 안 그러면 이제 가을 동안에 막 낙엽이 쌓이거나 맞아요.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야구공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런 그쵸. 식으로 이물질이 막 껴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걸 그대로 놔두면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그림처럼 네. 그 물이 막 밖으로 막 흘러 넘쳐서 특히 겨울에는 그게 다 고드름이 얼어버리는 아, 현상이 생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이제 지금 청소 before after 사진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한 차원 높은 이제 네, 방지라 하는 그러나 차원에서 거기에다 이제 망을 이렇게 쭉 아, 이렇게 씌워주시면 네. 이제 더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가 아, 보호가 그렇겠네요.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터에 낙엽이 쌓였거나 이물질이 있어서 뭐 특히 겨울 같은 경우 이제 눈이 녹아서 그게 이제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런 고드름이나 그 얼어 있는 것 때문에 뭐 피해가 입을 일이 뭐 피해가 굉장히 큰 피해가 있죠. 어떤 피해가 그래서 있을까요? 이제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물이 배설 그러니까 뭐지 배수가 안 배수가 안 돼서. 돼서 이제 그 지붕에 얼음이 눈이 쌓여 있다가 이제 그게 아무래도 낮에 햇볕이 따뜻하게 비치면 녹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또 밤에는 그게 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스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스댐? 네, 네. 아이스댐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댐이에요. 아, 이렇게 네네. 막아주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막아주는. 그게 지붕에 이렇게 쌓여 있게 되면은 네. 그게 흘러내리지 말고 쌓여 있으면 항상 이렇게 그게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낮에는 녹고 밤에는 네. 얼고. 그러면 이제 그게 보통 지붕이 이제 2핏까지는 이렇게 방수 처리가 돼 있어서 좀 그거를 낮지만 이게 아이스댐이 계속 그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물이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막아주면 점점 네, 위로 가겠네요. 그 지붕 중간 부분에 이제 그 약한 부분을 타고 그 아무래도 물이 이제 습기가 이렇게 애틱으로 떨어지죠. 애틱으로 침투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죄송해요.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네. 애틱이라는 데가 애틱은 어딘가요? 이제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제 맨 마지막 플로어 그러니까 네. 2층이든 3층이든 그 집 천장하고 그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 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애티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 네.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거기는 건가요? 이제 주로 인슐레이션으로 잘 이렇게 음. 메꿔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를 잘 메꾸지 않은 애틱하고 잘 된 애틱하고 굉장히 이제 집에 끼치는 영향이 커요. 그걸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애틱에 스며들어서 네. 거기에 이제 습기가 차겠죠. 그럼 그렇죠. 거기에 곰팡이도 생기고 거기서 더 물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밑에 천장이나 또 벽까지 타고 들어서 거기에 이제 젖어 있다가 곰팡이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가끔 어떤 집에 가다 보면 이게 천장이 누렇게 네. 되어 있고 벽을 타서 벽도, 있는 네. 그런 그게 다, 얼룩이 다 네. 그런 건가요? 그게 다 그런 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구멍이 있어서 비가 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스며들어서 장기간 어느 정도 두게 네. 되면 그런 피해가 있게. 물론 지붕에도 이제 데미지가 있으면 더 네. 심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죠. 큰 데미지가 없더라도 그 아이스댐이 막고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물이 이제 침투가 되죠.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애틱에 그 네. 인슐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애틱과 그렇지 않은 애틱에 좀 차이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어떤 차이를 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틱에 아주 충분하게 풀 다 돼서 애틱이 네. 이제 잘 이렇게 인슐레이션이 돼 있으면 이제 여름에는 그 집을 시원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밖에서 지붕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햇빛을 차단해서 네. 안이 서늘하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또 안이 또 따뜻하고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집안의 온도가 애틱으로 올라가면 네. 이제 애틱이
뜨뜻하겠죠. 따뜻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지붕에 있는 그 그 얼음을, 그러니까 네네. 눈을 녹이게 돼요. 그러면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아이스댐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들로 이렇게 안에 침투가 되고 그렇게 악순환이네요, 되겠죠. 네, 계속. 아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네. 집을 사실 때는 이제 인스펙션을 하실 때 특히 네. 이제 그 애틱 부분에 인슐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집 그 안에 그 구조상 다 그게 완전히 잘 되어 있는지가 항상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이미 사셨거나 살고 계실 경우에는 인슐레이션을 이제 보충하거나 새로 잘 넣으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중을 생각해서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네. 되겠네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팁을 주셨고요. 네. 근데 또 저희가 그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그 왜 호수도 그렇고 이제 물 수도가 밖에도 있잖아요. 네. 세차하실 때도 있고 또 정원용. 내지는 정원용이라든지 네. 물을 주는 스프링클러랑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네. 그 겨울철에 뭐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뭐 동파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네. 파열이 되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정원용 호스나 이제 세차용 호스, 그거는 네. 주로 이제 집 밖에 외벽에 붙어 있는 맞아요. 이제 그 네. 수도인데요. 그거를 이제 호스빔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동파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집 안에 들어가시면 주로 이제 베이스먼트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연결되는 이제 밸브를 잠그시고, 그리고 밖에 다시 나오셔서 그 안에 그 안에 이제 차 있는 물들을 다 완전히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아예 틀어서 그냥 네, 빼버리면 틀어서 되겠네요. 다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안에서 잠궜으니까 그 그쵸. 사이에 고여 있는 물들을 다 빼주시고, 그리고 아. 나서도 이제 걱정이 되시면 이제 또 그것도 그 홈 하드웨어 스토어 그런 데 네. 가시면 이제 인슐레이션 커버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로 본 것 이렇게 같아요. 씌워 놓으시면 이제 안전하겠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뭐 파이어플레이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왜 침리라고 하죠. 이제 네. 굴뚝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미리 관리를 해야 될까요? 요즘에 그 퍼니스들은 네. 그러니까 하이 에너지 에피션시 해갖고 굴뚝은 없어요. 굴뚝은 그래요? 없는데 네. 그 퍼니스 자체를 청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귀찮으시면 이제 그 가스 컴퍼니에서 이제 이렇게 1년 계약을 하시면 1년에 한 번씩 겨울이 되기 전에 나와서 점검해주고 클린업도 해주고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용하셔도 좋고, 네.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다 점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필터는 네.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씩 갈으라고 했는데, 특히 겨울철 될 때는 꼭 더 갈아주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그 더러운 필터는 이제 그 퍼니스가 막 더 많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 배로.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그만큼 네.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고 또 퍼니스한테도 안 좋겠죠. 그래서 네. 항상 그걸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침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침리는 보통 이제 옛날에 지어진 집들은 이제 우드 버닝, 그러니까 나무로 떼는 그런 맞아요. 침리를 그런 파이어플레이스는 네. 이제 침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침리는 겨울 되시기에 꼭 체크업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콜드 에어가 그러니까 찬 바람이 그 침리를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와요. 아무래도 뚫려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밖에 지붕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뭐 벽돌 그 침리가 이렇게 좀 허물어져 있거나, 그리고 거기 이제 캡이 있거든요. 네. 그 캡이 이제 없어졌을 경우나 뭐 이런 네. 것들은 꼭 보수를 하셔야 돼요. 그 침리를, 그러니까 굴뚝을 통해서 네. 찬 바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 물들이 이렇게 좀 들어와서 그 리킹하거나 뭐 이래서 그런 데미지들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기 때문에 네. 겨울 되시기에 침리를 꼭 점검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굴뚝 안에 이제 추워지면 이제 새들이 거기다 둥지를 틀거나 또 뭐 다람쥐 뭐 이렇게 조그만 동물들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기거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를 생긴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한번 꼭 점검을 해주시고, 네. 예,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얼핏 들었지만은 이게 파이어플레이스 해가지고 저희가 장작이라든지 이런 거 떼고 나면 막혀 있으면은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또 결국에는 그 안 좋은 그 연기들이 안으로 또 집안에서 네, 그러니까 돌아서 굴뚝 위험하기도. 청소를 해주셔야 그 끄름들이 이렇게 벽에 맞아요. 붙어 있어도 이렇게 점점 좁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도 잘 않고 음.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화재 원인이 그렇죠.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굴뚝 청소도 해주셔야 되고 네. 또 안에 뭐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 또 굴뚝이 잘 파손되지 않고 캡도 네. 제대로 있는지 보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집을 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들을 잘 인스펙션 하실 때 잘 네.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네. 그럼 이게 좀 연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꼭 파이어플레이스가 아니더라도 그 그을림이라든지 연기, 일산화탄소라고 하나요? 네. 예,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집안에서 겨울철엔 특히나 이제 닫고만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거는 아까 그 침대에서 나오는 거랑 좀 다르게 아, 이제 네. 그 베이스 주로 지하실에 내려가면 이제 네. 가스 버너잖아요. 아, 가스 네. 그 보일러에서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카본 모노사이드라는 게 이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일명 사일런트 킬러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아.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제 그런 큰 일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이제 겨울철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15년부터 그게 이제 맨데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옛날 집들 가끔 인스펙션이 아마 나올 거고요. 새로 네. 짓는 집들 뭐 새로 레노베이션 하는 집들은 필수로 그걸 점검하고요. 음. 그래서 아마 다른 오래된 집들도 아마 다 나와서 그거를 점검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스토어에 가시면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파이어 아람처럼 똑같이 그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파이어 아람이 맨데토리인 것처럼 네. 이것 또한 맨데토리가 됐으니까 두 개가 다 부착이 돼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파이어 디텍터 말고 또 네. 따로 이제 일산화탄소. 아, 그래요. 네. 네. 그건 이제 하우스인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우스인 경우죠.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 외에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들 말고 또 다른 저희가 뭐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겨울철에 특히 관리해야 될 다른 사항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겨울에 수시로 이제 점검해 줄 것들인데요. 네. 이제 눈이 오고 나면 특히 이제 다른 데는 잘 녹는데 이 외벽하고 이 바닥하고 밖에 그 이제 네. 땅하고 이렇게 지면을 만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눈이 이렇게 네. 좀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얼른 빨리 치워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물들이 이제 그 눈들이 녹으면서 또 그 물들이 이제 그 지하실로 침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지하실에 침투하게 되면 그 지하실에 이렇게 곰팡이 생기고 이런 것들 좀 그 중에 원인이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 파운데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그쳐 있는 그런 눈 같은 거는 빨리빨리 치워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다운스팟 그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보면은 주로 그 다운스팟은 집에서부터 4feet에서 네. 6feet까지 4feet에서 6feet까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네. 물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게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네. 빼줘야 가깝지 돼요. 않게. 네, 안 그러고 그게 이렇게 짧을 경우에는 그게 음. 집 안으로 다시 다 물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네요. 네. 제가 이제 하우스에 뭐 초대받아서 가다 보면 이렇게 밖으로 길게 길게 나와 걸리적거리게 이렇게 네. 길게나 나랬던 게 다 이유가 네. 있는 거였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네.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붕 근처에 이제 이렇게 뭐 집안에 있는 드라이어에서 나오는 벤트가 있죠. 네, 환기구 벤트. 같은 거.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수시로 보셔서 네. 거기에 이제 뭐 눈이 막 이렇게 날려서 쌓여서 막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치워 주셔야 돼요. 그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인들이 그러니까 그 지붕이나 벽을 데미지하는 원인들이 되니까 잘 그걸 알겠습니다. 그럴 때 항상 체크업해 주셔서 바로바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네. 특히 이제 많은 한인들이 특히 이제 뭐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겨울에는 이제 아무래도 추우니까 이제 따뜻한 데 네. 가서 좀 휴가를 즐기시느라고 장기간 집을 비우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집을 비워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집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다른 별 요령이 있는 건지요? 뭐 다른
큰 건 없고요. 네. 근데 주로 제가 그런 케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이걸 집이 사람이 없는데 이걸 틀어놓으면 아깝잖아요. 이제 아까우니까 그거를 꺼놓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네. 계시나 봐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추운데 이제 그게 다 동파가 되죠. 아, 그래서 얼어버리니까. 예, 예. 최저 온도에 맞춰 놓으시면 자동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네. 그거 맞춰 놓으시고 가시면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살다 보면 사실 부득이하게 이제 겨울철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연말 연시를 맞아서 뭐 미리 이제 휴가를 내선다거나 레노베이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기타 공사일 수도 있는데 겨울철 이렇게 공사할 때 뭐 좀 저희가 주의할 부분이라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겨울철에도 의외로 공사를 많이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뭐 배관 공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뭐 여러 가지 공사, 전기 공사니 다 그런 거는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이렇게 다르게 할 건 없는데요. 주의하실 거는 이제 그 베스룸이나 뭐 키친을 이제 하실 때 뭐 만약에 위치를 바꾸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싱크 같은 거 아니면 샤워 같은 게 그 외벽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데는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밖에서 이렇게 추운 벽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외벽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얼기가 쉽죠. 근데 네. 그 인사이드 내벽에 이제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에는 안이 따뜻하니까 문제가 아. 생기지 않지만,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또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네네네. 이러저러 하다 보면은 그 외벽에 바로 설치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인슐레이션을 아주 굉장히 잘 해주셔야 아. 겨울에 그렇게 이제 스토어 파이프 이런 게 동파되지 네네. 않는 그런 걸 예방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페인트인데 이제 뭐 외벽 같은 거는 겨울에 칠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온도가 4도씨 이상이 될 경우에만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셔야지. 아까 바깥에 말씀하시는 거죠? 밖에 외벽이요. 뭐 아니야, 뭐 따뜻하게 그렇죠. 해놓고 칠하시면 상관없지만 외벽을 칠하실 경우에 이제 그렇게 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창문과 뭐 벽 사이 이런 데도 코킹을 쏘실 때는 네.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그게 이렇게 잘 달라붙지 않고 그냥 바로 얼어버리거나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런 걸 그렇겠죠.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주의하실 게 이제 하드우드를 까실 때, 마루 그러니까 바닥 네, 말씀하시는 거죠? 라미네이트나 뭐 이런 것도 보통 한 48시간을 집에다 이렇게 두고 깔으라고 하는데 이제 하드우드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래서 그런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하드우드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맞아요. 여름에는 좀 늘어나고 음. 겨울에는 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드우드를 사셔서 까시기 전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집 실내 안에 두셔야 이 나무가 이제 이렇게 막 자기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어느 사이즈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지키실 게 이제 실내 온도를 15도에서 26도, 그다음에 습도는 40도에서 40%에서 50% 정도 되는 그런 실내 공간에서 네. 일주일 이상을 보관하셨다가 아. 까시는 게 마루를 이렇게 인스톨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루 전문가들은 오히려 하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을이나 여름에 사서 겨울에 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에 까는 게 좋은 게 왜냐면 이제 다 이렇게 줄어들 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좋은 시즌이라고도 해요. 네.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벽하고 바닥 사이에 이렇게 틈을 좀 안 주시고 하면 안 되고요. 좀 넉넉하게 틈을 주셔야 얘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여름에는 좀 팽창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거는 이제 베이스보드로 이렇게 네. 가리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좀 넉넉하게 이렇게 여유를 주시고 까시면 여름에도 이게 늘어났을 때 가운데가 이렇게 솟아오른다거나 이게 막 뒤틀리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겠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손수 설치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네. 그것까지는 모르셔서 촘촘하게 결국에 그 차이였던 것 같으네요. 네. 결국 이제 얼어 있을 때 그때는 겨울에는 다 붙었는데 네. 나중에는 공간이 없어서 막 올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네. 그런 차이가 있겠군요. 네. 네, 아주 잘 알겠습니다. 겨울철 집 관리 저희가 사실 좀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집안에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난방비도 절약하고 또 집도 더 깨끗하게 크게 네. 데미지가 없게 잘 관리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겨울철엔 추운 날씨 때문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데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 관리는 물론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로 즐거운 겨울 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